멈춰버린 치유를 다시 움직이는 법. 사과라는 이름의 구원. 에런 아자르. 어떤 관계에는 말없이 남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는 묘하게 차갑고 시간이 지나도 온도를 되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 이야기라는 말로 방치하곤 하지만 사실 마음의 시계는 결코 산술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자 에런 라자르는 그의 저서 사과를 통해 사과란 단순히 사회적인 에티켓이 아니라 파괴된 인간의 자아와 뒤틀린 관계를 복구하는 강력한 치유의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처럼 삐걱거리는 대화, 사소한 일에도 어색해지는 숨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로에게 작은 벽이 생긴 듯한 순간들, 그런 자리들은 대부분 말하지 않은 말, 건너지 않은 다리, 그리고 사과하지 않은 감정이 만든 흔적입니다. 라자르는 사과가 없는 상태의 관계를 정지된 트라우마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침묵하는 동안 피해자의 시간은 상처 입은 그 지점에 고립됩니다. 사과는 바로 그 고립된 시간을 현재로 끌어올려 다시 흐르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사과가 어렵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사과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물리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심리적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자르는 사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자아의 손상에 대한 공포를 뽑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다시 바라보고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인하는 일은 자신의 완벽함을 믿고 싶은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와 충돌합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마음을 움켜쥐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정말 잘못한 건가? 상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들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사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은 누군가의 상처는 논리나 사실관계의 계산기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다친 이유는 종종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깊은 곳, 즉 존재의 부정에서 기인합니다. 사과는 바로 그곳,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자리를 건드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사과하지 않는다는 건 때로 침묵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그 방패 뒤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감추거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는 핑계로 상황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방어의 목적이 아무리 선량했다 할지라도 그 방어가 누군가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겼다면 관계는 그 순간부터 본질적으로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라자르는 사과가 부재한 관계를 도덕적 공백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란 결국 서로의 태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흔적의 총합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태도는 그 흔적 속에 방치된 감정을 심어 놓으며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증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서운함이라는 줄기를 뻗으며 결국에는 상대를 밀어내려는
거대한 벽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에런 아자르가 발견한 사과의 본질은 바로 인정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피해자의 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심리학적 기제를 제시했는데요. 그 핵심은 세 가지 확인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존재의 확인입니다. 가해자가 상처를 인정할 때 피해자는 비로소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둘째는 너의 감정은 정당하다는 가치의 승인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인받으며 무너진 현실감을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일에 책임을 진다는 도덕적 선언입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짊어짐으로써 피해자는 그 고통의 무게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사과는 상대를 위한 행동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라자르는 사과하지 않은 무게가 가해자의 무의식에도 치명적인 짐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 수 없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감정은 자신에게도 부채감이 되어 돌아오며 이는 자아의 통합을 방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사과는 그 무거운 부채를 청산하고 스스로 정돈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라는 강력한 자산이 쌓이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자존심보다 타인과의 연결을 더 소중히 여길 만큼 단단한 자아를 가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늦었다고 말하며 사과를 포기하곤 합니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혹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서 쑥스럽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에런 라자르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뇌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순간 수십 년 전의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을 현재 진행형의 고통에서 연결된 과거의 기억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돌아보니 내 행동이 너에게 상처였을 것 같아. 이 짧은 문장은 시간이 멈춰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당신은 아직 놓지 못한 관계의 한 부분을 되찾게 됩니다. 사과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가 지배하는 미래의 모습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과는 위대한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단단한 행동입니다. 상처를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의미 없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다시 숨쉴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라자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사과의 힘은 거창한 보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문장의 진실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장이 멈춰 있던 마음을 흔들고 서로의 자리를 다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치유의 시작은 자신의 가오를 마주할 용기를 낸 누군가의 작은 떨림에서 시작됩니다. 사과는 때로 한 문장으로 충분하며 그 한 문장이 다시 우리를 걷게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자리를 가만히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사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고통이 결코 사소하지 않았음을, 당신의 서운함은 정당한 권리였음을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사과를 건네야 할 사람이라면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 애쓰기보다 그저 침묵의 방어막을 한 칸 거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상대의 얼굴을 마주하기 어렵다면 전송하지 않아도 좋을 편지를 한 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내가 한 일이 너에게 어떤 무게였을지 이제야 조금 보여.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내면에서 먼저 치유의 물기를 터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향한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네는 그 작은 문장이 누군가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도 비로소 따뜻한 온기를 되찾아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단단한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